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모델 Y RWD 일주일에 1000km 정도 타고 나서 첫인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금은 제가 자동차 구입한 지 한 2달 정도가 됐고 2달 동안 자그마치 7000km를 탔습니다. 7000km가 넘게 타면서 느낀 점들,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추천해드렸던 아이템들을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때 이후로 어떤 것들을 추가를 했는데 만족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이 벌써 10만 뷰가 되었는데 그 10만 뷰 밑에 댓글로 질문 주신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뭉뚱그려서 7000km를 탄 이 시점에서 이 차에 대한 만족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굉장히 만족하고, 제가 고민을 했던 다른 X3, BMW X3, X4, 그 다음에 아우디 Q5, 볼보 V60, 그 다음에 제네시스 GV60, GV70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지 않고 이 차를 산 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고, 저희 아내랑 저랑 둘 다 진짜 테슬라 사길 잘했다라는 말을 아직까지도 해요. 매번 왜 그런가 하니, 그 차보다 이 차가 더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 앞에 X4가 서 있는데 저걸 보면 예쁘고 쟤도 참 샀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지금 2달 동안 7000km라는 건 사실 엄청난 마일리지잖아요. 장거리를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다른 차가 하나도 부럽지가 않고, 저희 가족 중에는 제네시스 타시는 분도 있고, 포르쉐를 타시는 분도 있고, 그랜저 타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차들도 같이 다 타보고 해봐도 이 차의 승차감은 정말 편안하고 괜찮고 아주 스포티하고 여러 가지로 다 뭉뚱그렸을 때 테슬라가 그래도 좋다, 우리한테는 정말 잘 맞는 차다라고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만족도가 나오게 됐는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승차감. 굉장히 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느낌을 전달을 하는 거니까. 사실 전기차니까 잘 나가잖아요. 제가 벨로스터 N을 타는 형이 있어서 옆에서 같이 타고 가보면 이거는 좀 너무 딱딱하다, 좀 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딱딱한데, 얘는 차가 잘 나가는 거에 비해서 승차감은 또 굉장히 부드럽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독일차 BMW 같은 승차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BMW의 승차감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 얘도 너무 좋았거든. 근데 그 승차감에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이 자동차의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헤드레스트에서 뒤통수를 띄고 이렇게 운전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약간 거북목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뒤에 편안하게 기대서 가듯이 간단 말이에요. 특히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주로 하고 달리다 보니까 장거리 갈 때 그냥 거의 이렇게 그냥 뒤로 기대서 쉬듯이 하고 그냥 앞을 보면서 가요. 헤드레스트에다가 이렇게 고개를 대고 가잖아요. 그러면 헤드레스트가 제 뒤통수를 계속 때려요. 시트도 그냥 앉으면 편안하거든요. 요 등이 닿는 요쪽에 텐션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단단한 물건들 이렇게 충격을 탕 주면 땡 하고 이렇게 떨리는 게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잔진동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 아주 잘 닦아진 아스팔트에서는 거의 없는데, 그런 콘크리트 같은 걸로 만들어진 왜 그런 길 있죠. 그런 길을 달릴 때는 뒤통수를 얘가 이렇게 덜덜덜덜 하고 때려요, 자꾸. 그래서 그게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 쿠션을 샀습니다. 요 목 쿠션은요, 제가 전에 그랜저 탈 때도 거기에 맞는 목 쿠션을 구입을 했었는데, 저희 와이프는 되게 싫어했어요. 목 쿠션 하면 오히려 자기는 불편하다고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 테슬라 목 쿠션 요거는요, 테슬라 순정 아닙니다. 알리에서 샀어요. 알리에서 산 요 목 쿠션은요, 아내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저희 어머니도 한번 조수석에 모시고 다녀봤는데 목 쿠션 이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한 것 같이 그 헤드레스트에서 오는 그런 떨림, 이런 것도 얘가 막아주고요. 이게 쿠션이니까 그걸 얘가 흡수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기댔을 때도 훨씬 편해요. 푹신하고 굉장히 적당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정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요거 밑에 제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승차감에 대한 부분은 그래요. 뒷좌석 역시
뒷좌석 타고 가시는 분들이 야 이거 전기차인데 되게 울렁거리지 않고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뒷좌석 승차감도 과거의 모델 Y는 진짜 불편했는데 얘는 정말 좋아졌구나 라는 게 이제 거기서 좀 느껴지는 바였고, 그 다음에 한번 좀 인상적인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 GV70 일렉트릭을 타시는 분이 자기는 뒤에서 타면은 멀미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그러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GV70 일렉트릭을 타본 적이 없어서 좀 정확하게 비교해드리긴 뭐한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전기차는 회생제동 때문에 되게 뒤에 탄 사람이 멀미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얘는 안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회생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회생제동을 저는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부터 표준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걸리는 걸로 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엑셀에 발을 밟으면 우웅 가다가 발을 띄면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내연기관 운전을 하다가 회생제동이 있는 전기차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면 처음에 불편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2번 하고 일단 익숙해졌고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기존 내연기관 운전 페달 밟는 그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연기관을 차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게 되고, 이거를 계속 2차만 운전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뭐 7,000km나 타긴 했지만 지금은 원페달 드라이빙이 더 편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원페달 드라이빙이 솔직히 되게 불편하다. 이거를 편하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거는 내연기관도 타다가 이것도 타다가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만 타는 사람은 원페달 드라이빙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리가 피로하다고 느낄 정도면 사실 되게 오랜 시간 이걸 밟았다 뗐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반자율 주행이 오토파일럿이 그런 걸 다 상쇄시켜 버려요. 반자율 주행이 그냥 다 알아서 하니까 사실 페달에다가 발 얹고 가는 것도 되게 조금이고, 우리 시내 주행으로 그냥 조금 이렇게 갈 때는 오토파일럿 안 하고 그냥 운전하잖아요. 그럴 때나 뭐 하고 길 막힐 때, 올림픽 도로나 강변북로 이런 데서 길 막힐 때는 또 오토파일럿으로 해놓고 그냥 이러고 가니까, 뭐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길 막힐 때 다리가 피로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다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빙은 오토파일럿하고 결합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파일럿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완전하지 않아요. 주행을 하는 환경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도심 주행, 두 번째는 고속도로 주행, 세 번째는 뭐 지방국도 주행, 요 정도로 나눠본다고 한다면, 일단 고속도로에서는 오토파일럿은 신이에요. 정말 이거는 혁명이고 정말 짱입니다. 우리가 장거리 가게 되면 대부분 고속도로로 가잖아요. 거기서는 오토파일럿 켜놓고 가니까 사실은 진짜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전라도 광주에 다녀왔는데, 오는 길에 길이 막혀가지고 6시간을 운전을 했어요. 6시간을 운전했는데도 안 피곤해요. 저는 뭐 이제 좀 오래 앉아있는 거는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덜 피로해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운전을 하면 한 2-3시간 운전하면 어깨 아프고 피곤하단 말이야. 근데 6시간을 운전을 하고 왔는데도 그냥 뭐 좀 앉아있는 게 찌뿌둥해서 그렇지 힘들거나 막 어깨나 목이 결리고 이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토파일럿 고속도로는 정말 짱입니다. 다른 영상을 보면서 간다던가 막 카톡 보면서 간다 이러면 울려요. 뭐냐, 여기 있는 카메라가 내 눈을 감지를 해가지고 내가 딴 데를 보고 있으면 핸들 잡으라고 알람이 울리고 오토파일럿 제한되고 이제 이런 게 걸립니다. 앞에를 항상 보고 이렇게 핸들을 잡고 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시트인데요, 화이트 시트가 오염이 될까봐 진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심지어 저보다 우리 같이 타는 동승자들이 야 이거 앉아도 되냐, 이거 더러워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7,000km를 탔는데 시트가 깨끗해요. 뭐 때 타거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없고요. 근데 이 정도 탔는데도 뭐 이렇게 손때나 이런 거가 안 타는 거 보면 일단 뭔가 오염에는 좀 강한 재질로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바로
운전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타시는 것보다 조금 더 시트가 오염이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잘 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되게 걱정스러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조금 더 타다가 이제 그런 때가 조금 타게 되면 그때는 좀 한번 지어보고 어떻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 관련돼서 그 트렁크 쪽에 새로 추가한 액세서리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죠. 진짜 괜찮아요. 네, 트렁크인데요. 트렁크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배송이 오고 있다고만 얘기하고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바로 요 사이드 쪽 커버입니다. 사이드 커버가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물건을 넣어 놓고 덮어 놓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요 고리가 있어서 꺼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는 제가 이런 충전기 두 가지, DC 콤보랑 뭐 요거를 넣어 놓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충전을 할 때 트렁크를 열고 요렇게 여기다가 꽂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충전에 관련된 카드, 요거를 꽂아 놓을 수 있는 요 카드 홀더까지 같이 해서 여기다 붙여 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얘네를 꺼내려면 충전 카드도 같이 꺼내야 되니까 여기다가 충전 관련된 카드들만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앞쪽 스토리지에다가는 충전 관련된 카드는 놓을 필요가 없어요. 앞에는 그냥 신용카드나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3M으로 고정이 되는데 이렇게 붙어서 있습니다. 옆에다가도 꽂을 수 있고요. 총 4장까지 꽂을 수가 있는 요거까지 해서 굉장히 편하게 잘 쓰고 있고, 우리가 요 커버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들면 안쪽에 이제 물건들을 이제 실을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는 이제 자주 꺼내는 걸 싫지만 요 앞쪽 여기다가도 뭘 넣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다리, 뭐 세차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위에 이렇게 자전거 같은 거 올릴 때 그때 밟고 올라가는 요런 거, 그리고 우산, 그 다음에 잘 안 쓰는 요런 공구, 가위 뭐 이런 것들 이제 여기다 넣어놔요. 근데 여기를 여는 이 손잡이가 원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열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열어서 이렇게 당기고 틈이 나오면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해서 요 고리를 하나 샀어요. 고리는 요 안쪽에 이렇게 찍찍이로 붙이는 방식이라서 뭐 구멍을 뚫거나 할 필요도 없고, 이거 알리에서 몇천 원에 파는데 요거 샀습니다. 요거 굉장히 별거 아닌데 아주 잘 쓰고 있는 그 아이템입니다. 요거 옆에 덮개랑 요 고리, 최고. 그리고 USS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차를 할 때 여기 카메라로 좌우 옆 뒤 뭐 이렇게 다 나오니까 사실 저는 그 센서가 있고 없고가 운전하는데 사실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전에 탔던 차엔 당연히 센서가 있어서 내가 뭐 이제 그 가까이 가면 삐삐삐삐 울리고 막 진짜 하는데, 얘도 울리긴 울려요. 그 센서로 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카메라로 보고 울리기는 하는데, 뭐 그 소리를 듣고 사실은 제가 쓴 적은 잘 없고, 눈으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큰 카메라로 나오니까 그거 보고 그만 가야겠다, 더 가야겠다 판단을 하는 거지, 제가 인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센서로 하나 카메라로 하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코너를 도는데 모르고 거길 박으려고 할 때는 카메라가 그걸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가까이 왔는지 이런 걸 인지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센서가 있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당연히. 테슬라가 지금 센서를 빼버린 거는 저는 확실히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카메라 기술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 카메라 기술을 먼저 해놓고 그걸 빼야지. 일단 빼! 그리고 빨리, 야 기술자들 니네 이거 빨리 카메라 이거 기술 개발해! 이러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아직은 이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온 장애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센서만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센서가 있는 게 낫냐 없는 게 낫냐라고 하면 당연히 있는 게 낫지만, 그렇지만 센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운전하는데 불편하냐?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운전을 할 때, 눈으로 볼 때는 뭐 사실 별 상관이 없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충전기를 쓰던지, 아니면 집에 있는 아파트 지하에 있는 집밥 충전기를 쓰던지, 거의 두 개 중에 하나고,
생각보다 테슬라 슈퍼차저는 잘 이용을 안 해요. 진짜 최근에는 거의 안 써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차 처음 사고 슈퍼차저로만 했을 때 잠깐 그때 위주로 쓰고 안 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테슬라 슈퍼차저가 없어서 그래요. 이제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좀 가야 이제 슈퍼차저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가서 하려면 하지만 고속도로에 있는 그냥 충전소 이용하는 게 더 편해요. 안 되는 것도 많고 막 고장난 것도 많다 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고장난 거 저는 많이 못 봤고 거의 못 봤어요. 뭐 한두 개 정도? 근데 거의 대부분 한두 대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세네 대씩 있고, 그 중에 한 대 정도만 이제 잠깐 에러나 있다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긴 하는데, 휴게소에서 고장나서 못한 적은 없는데, 문제는 고장난 게 뭐 지방에 있는 공설 운동장 막 이런 데 있어서 가보면 고장나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마 지방 사시는 분들이 집 근처에 집밥이 없는 분들 한정으로 동네에 있는 무슨 그런 충전기들을 이용하려고 가보면 고장나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리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지방을 가거나 장거리 갈 때는 웬만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채우고, 마지막 휴게소 전에는 한번 채우고 이제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는 한 20% 정도 남았을 때 고속도로에 있는 충전기, 고속 충전기로 꽂았거든요. 그랬더니 90%까지 차는데 한 40분? 그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차에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유튜브 보면서 잠깐 쉬다가 이제 충전을 하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 충전 속도니까 사실은 그게 너무 오래 걸린다 하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한 10분만 충전해도 뭐 한 100km 정도 갈 수 있는 정도는 충전이 되니까 사실 급할 땐 그냥 그렇게 가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그렇게 한 3-40분 정도 충전하면 웬만큼 거의 다 돼요. 충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딱히 되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차를 처음 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되게 그냥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7,000km 타면서 단점은 없었냐? 단점 있었죠. 아까 고속도로에서는 오토파일럿이 짱이라고 했는데, 지방 국도에서는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방 국도를 이렇게 오토파일럿으로 가다 보면요, 갑자기 속도가 70으로 가다가 20-30km로 훅 줄어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다닐 때는 아마 뭐 표시도 없고 그렇긴 한데, 이 지도상으로는 뭐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막 갑자기 속도가 30km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저는 인지를 못했고, 그리고 굳이 안 서도 되는 데인데 얘가 속도를 갑자기 확 줄여버리는 거야. 그럴 때는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지방국도 같은 데 다니다 보면 갓길에 세워져 있는 차라든지 뭐 갓길에 세워져 있는 트랙터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얘가 갑자기 걔네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착각하나 봐. 그래서 막 갑자기 휘청한다든지 막 브레이크를 확 밟는다든지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지방국도에서는 오토파일럿을 안 하는 편이에요. 시내 주행할 때는 오토파일럿을 길 막힐 때, 이럴 때는 오토파일럿 켜놓고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시내 주행할 때. 그런데 시내 주행할 때 오토파일럿을 해놓으면 앞뒤 간격을 얘가 많이 벌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끼어 들어와. 그리고 뒷차들은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오토파일럿을 해놓고 그냥 편하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되고 엑셀을 밟아줘야 돼요. 내가 앞차와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엑셀을 밟아주면서 오토파일럿을 조금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도심 주행할 때는 그런 식으로 써야 돼서, 이게 아직까지는 사람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게 막 디테일하게 딱 해주지는 못하구나, 도심 주행에서는.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화이트인 것도 있지만 앞에 요 대시보드 요거 있잖아요. 요게 화이트예요. 근데 이게 화이트다 보니까 좌우 사이드 미러에 이게 딱 반사가 돼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어두울 때 딱 보면 이게 반사돼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도 색깔을 좀 어두운 색으로 같이 바꾸고 싶어요. 요거는 얘네가 좀 실수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이드 미러 지금도 반사돼서 안 보이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 이렇게 반사가 되죠? 지금 카메라 상으로 볼 때는 뭐 별 문제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에 요 화이트 이렇게 반사된 게 생각보다 시야를 좀 많이 가리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불편한 점이에요. 그 밖에는
테슬라 모델 Y는 정말 만족스러운 차고 정말 잘 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브랜드의 차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인테리어의 좀 고급감이라든지 뭐 아니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 시트, 이런 기타 옵션들, 이런 거에서는 테슬라가 한창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딱 보면은 진짜 부럽다. 소렌토 신형 나온 것만 타봐도 옵션이 너무 좋고 실내가 훨씬 더 고급지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테슬라는 그런 차와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누가 손님이 와가지고 테슬라를 태워줘. 그러면 진짜 신기해요. 와, 이게 이렇구나. 와, 화면이 이렇게 커서 진짜 좋다. 막 이런 신기해하는 게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스마트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뭔가 되게 세련된 사람이 된 것 같고, 약간 그런 부분도 되게 좀 만족감이 있습니다. 차라는 게 뭐 내가 그냥 이동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나의 이미지나 나의 가치관을 좀 보여주는 약간 그런 수단이라고도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나 오픈카를 타면 나는 이런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막 집 랭귤러 같은 거 타면 나는 와일드함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막 이런 건 좀 그 자신을 좀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뭔가 되게 세련되고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좀 느낌이 좀 풍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의 가격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얘 테슬라 타? 뭔가 되게 젊고 세련됐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저 혼자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감도 되게 높고 기분이 좋아요. 차를 탈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2달 동안 7,000km를 타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템들 링크는 또 밑에다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고 구매하실 거는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